현장에서 이제 보다 보면 중학교 한 1학년?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많이 똑똑하지 않아요. 평균적으로 어머님들이 우리 애가 평균 이상은 되겠지 하고 오시는데 얘네들이 만약에 고등학교 때까지 성장을 했을 때 표본값을 대략적으로 유추해 보면 고등학교 때 5등급 체제 기준으로는 2등급 정도 하는 친구들이 중학교 이전이나 중학교 한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아이로 인식이 됩니다. 공부라는 거를 많이 착각하시는 게 뭐냐면 공부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까지의 공부들은 아이의 학습 역량을 볼 수 있는 어떤 기준치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걸로 테스트를 보고 뭐 해봤자 애가 좀 노력하면 잘 나오는 경우는 역량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머리도 좋고 뭐 이해하는 능력도 좋고. 근데 여기서 고등학교 때 필요한 건 뭐냐면 암기를 얼마나 또렷하게 하느냐. 저번에 그 티처스에 보니까 수학이 그래도 한 70 몇 점 고등학교에서 정규권에 있는 애인데 수학도 되게 잘하는 친구인데 사다리 꼴이 뭐냐라고 물어봤는데 정의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의 어떤 특정 과목, 특히나 국어나 뭐 영어 이런 데서도 구멍이 날 수도 있고, 또 과탐 같은 경우는 또 정의의 학문이거든요. 이게 정의의 과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의를 정확하게 공부를 안 했던 스타일의 아이들, 문제만 드립다 풀었던 거죠.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최상위권의 고등학교에 가는 아이들 보면은 우선은 공부를 시키는 거에 대해서 딱히 많이 징징대지 않습니다. 징징대긴 하는데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돼? 내 자유는 어딨어? 뭐 이러면서 진상 피우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고 엄마한테 눈 뭐 별표, 네모, 동그라미로 뜨는 애들, 이런 애들 수준이 보통인데 그런 행위를 잘 안 해요. 그리고 문제는 뭔지 아세요? 공부를 저학년 때 좀 잘하면 잘할수록 고집이 생겨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딱 올라갔을 때 그 고집이 좋은 쪽으로 발현되면 좋은데, 그러니까 중학교 때의 학부모님들한테는 제가 많이 부탁드리는 게 중학교 한 1, 2학년 정도 됐으면은 공부를 또렷이 하는 것도 연습을 시켜야 되고, 이게 고등학교 때 효과가 나는 거지 중학교 때는 효과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또렷이 하는 것도 연습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선행도 조금 미리미리 땡겨서 해야 되고, 국영수도 중요하지만 이과를 보낼 생각이 요만큼이라도 있으시면 수학과학의 코어가 굉장히 잔뜩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중학교 과학을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었냐면 이건 단어 암기랑 비슷한 거다. 단어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왜 물리화학을 그렇게 몇 번씩 반복하라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학부모님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게 단계별로 밟아가는 걸 어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게 일반적인 문과 라인에서 생각하는 어떤 과탐의 개념인가 봐요. 근데 실제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수학 선행을 할 겁니다. 뭐 수원을 선행을 하든 확통이나 미적, 기하 이런 걸 선행을 시킨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막 레벨을 계속 올려가면서 합니까? 그 문제 안에 레벨이 막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개념 한번 반복하고 또 문제 유형도 보여주고 문제풀이 과정도 해보고 다시 또 돌아가요. 그렇게 돌아가면서 수학이라는 언어 체계를 완전하게 익히는 거거든요. 그게 물리화학 생명에서도 공통으로 작용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과탐 내용들은 그냥 반복적으로 문제풀이까지 포함해서 배우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그게 수학 대비 투여하는 시간이 과목도 4과목이나 늘어나 있고 수학 대비 또 주요도도 떨어진다고 인식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막 시키지를 못하세요. 말로는 중요한 건 알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는데 행동으로 못 옮기는 상황이 오니까 결과적으로는 시간 대비 한 과목당 투여 시간을 보시면 수학보다 압도적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수학하고 똑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이다.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애들, 2학년 애들이 벌써 사탐론, 뭐 확통론 이러면서 이과 공부에서 회피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중위권 애들이 이렇게 많이 해요. 왜냐면은 뭐 그렇게 해서 1등급이 나오냐 그건 아닌데, 원래는 사탐런을 하든 확통런을 하든 런을 했으면 1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런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공말밭은 난다는 거죠. 어차피 최상위 대학은 못 가니 사탐런, 확통런을 해서 등급을 그나마 올라가면 뭐라도 할 맛이 나지 않느냐. 근데 입시에는 딱히 도움은 안 됩니다. 딱히 도움은 안 되는데 어쨌든 입시라는 게 또 마라톤 같은 거라 애들이 그런 행동을 많이 하는 거죠. 이런 중위권 아이들이 대부분이다. 어머니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애가 좀 하는 듯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중위권 애들이
애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고등학교 갔는데 중위권이다, 근데 중위권 애들이 최상위권 애들의 어떤 공부 방법을 따라한다, 이렇게 되면은 박살나는 상황이 와요.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서울대 간 누구는 새벽 2시까지 막 공부하다 잤대요. 전교 1등 인강도 막 안 듣고 자습만 막 열심히 해가지고 혼자 갔대. 그 친구 문제집 한 것만 계속 봤대. 이 말을 듣고 우리 아이도 그 방법을 따라하게 하거나 아이가 그런 걸 듣고 와서 막 따라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위권, 이 친구가 전교 1, 2등 하는 애들이 뭐 어떤 단편적인 얘기를 듣고 저걸 따라하면 어떻게 되느냐, 개박살이 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선은 최상위권의 공부법에서 아이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기량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본기가 안 돼 있어요. 자, 볼게요. 원래 공부의 단계가 처음에 뭐예요? 개념을 이해를 하고, 개념 이해가 끝났으면 어떻게 해요? 개념 암기를 해야 돼요. 이게 1단계거든요. 근데 암기조차도 눈으로 보면서 호그와트 찍고 앉아있잖아요. 외워져라 막 이러고 있는 애들이고, 눈으로 몇 번 보고 다 외워진 것 같아, 알 것 같은 거, 그 다음에 약간 애매한 거, 그러니까 맞추긴 맞추는데 왜 맞췄는지 정확하게 설명 안 돼요. 애매한 것도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수를 해요. 그러니까 2단계에서 보면 이걸 반복을 하면서 내가 어떤 거를 모르고 어떤 거를 잘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2단계 반복 과정에서 문제 100문제 주면 100문제 다 풀고 그제서 채점을 하거나 아니면 문제를 풀다 말고 와요. 어머님들 학원에서 숙제를 안 해왔다 그러면 꼭 물어보셔야 돼요. 얘가 채점은 해왔나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번. 중위권 애들은. 그럼 채점도 제대로 못 해와요 라고 하면 그냥 문제만 디립다 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기본 암기, 개념 암기 이런 거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숙제는 해가야 되니까 문제를 풀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최상위권을 따라하면 안 돼요. 최상위권 아이들은 20문제, 30문제마다 딱 채점을 해서 틀린 문제를 정리를 합니다. 진짜 다 써봐요. 오답 노트를 해보고. 나중에는 이제 오답 노트를 안 해도 될 정도가 되는데, 이제 답안지만 보고서도 이 부분이 잘못됐네, 거기다 메모를 해놓고 다시 볼 수 있게끔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문제 좀 한 거 더 사서 또 풀어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미 다른 문제를 막 풀어보고 있었던 거야, 최상위권 애들은. 근데 우리 애는 한 권도 지금 절절 싸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아이들 거를 그대로 따라하면 너무 단편적으로 따라하게 돼요. 기본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애초에 얘는 그걸 다 못합니다, 이 단계를. 지금 채점도 안 해오고 숙제가 완료가 안 되는 애들 같은 경우는 반복 연습 또 지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틀린 문제를 답안지 보고 세모표로 바꾼다. 이거를 상위권 애들이 한다. 얘네들은 이제 오답노트 하는 성격이 잘 돼 있는 애들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그 단계를 뛰어넘은 거지. 머리에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4번째 단계가 스스로 설명하기인데, 제가 이것도 잘못 얘기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중위권 애들 중에 상담하다 보면 그런 애들 있어요. 선생님, 제가 이거 내용 잘 몰랐는데요, 제가 가가지고 막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너무 즐겁고요, 제가 설명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알아들을 때마다 쾌감을 느껴요. 이 새끼는요, 지금 사기를 쳐놓고 쾌감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제대로 모르는데 왜 설명을 해요? 이해가세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가, 공부 중위권인 아이들이 왜 전교권을 따라하면 안 되느냐, 단계를 막 건너뜁니다. 맨 마지막 단계가 이제 효율화거든요. 아까 말했잖아요. 전교권에 있는 애들 오답노트도 수차례 해보고 하니까 이제 문제집을 몇 건씩 풀 수 있으니까, 가장 어려웠던 문제집 여지껏 5건을 풀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건이 너무 어려웠어. 그럼 다시 풀어봐요. 그러면 똑같은 문제집 계속 푸는 것처럼 옆에서 보이고, 애가 이제 오답노트 충분히 해봤기 때문에 답안지를 보고 체크한 다음에 다시 한번 머릿속에 되뇌이고 있어요. 써가면서 옆에다가. 이제 이게 효율화를 한 거예요, 이 아이는. 근데 그건 전교권 애고. 그러니까 중위권 애들은 그것만 따라하는 거예요. 대충 거기다가 답 몇 번 이렇게 표시해놓고 이러고 가요. 아리까리한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너네들 보고 난 너를 모르겠다 하는 이유가, 네가 애매하니까 그런 거야. 애매하면 모르는 거예요. 알겠어요? 왜 나는 최상위권 애들 똑같이 했는데 왜 안 되느냐? 너는 하면 안 되는 애인 거예요, 걔가. 뭐랑 똑같은 거냐면, 처음부터 이제 요리왕이 되겠다고 미슐랭 셰프 흉내내는 거랑 똑같아요. 라면 딱 물 끓이고 나는 이제 미슐랭이 될 거야 그러는데, 라면 물 못 맞춰서 짜파게티는 짜파탕을 만들어 놓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앉아있는 애가 미슐랭 되겠다고 미슐랭 요리법 이런 거 보면서 좋아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이해가세요? 상위권 애들이 문제집 한 권을 계속 도돌이표로 푸는 건 이미 이전에 문제집을 굉장히 많이 봤던 거고, 상위권 애들이 문제부터 보는 이유는 이미 알게 모르게 암기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것도 써가면서 꼼꼼하게 몇 차례 확인하면서 암기가 돼 있던 거고, 상위권 애들이 문제를 막 설명해 버릇하는 거는 얘네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이 가능했던 거고, 그리고 얘네들이 답안지를 보면서 오답 체크를 하고 있는 건 이미 수차례 오답 노트를 썼던 겁니다. 그 사람이 안 썼고, 그 사람이 문제만 풀고, 그 사람이 막 설명해 대고 하는 것만 보고 따라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궁극적인 행위가 아니라 행위가 완성되던 과정을 보셔야 되는 거죠. 최상위권 아이들의 공부 방식에 대해서 부러워만 할 필요가 없어요. 아이들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과정을 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초를 하고 반복을 하고 정리를 하고 응용한 다음에 효율화를 끝내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 과정을 무시하고 기초 안 하고 정리 안 하고 그 다음에 효율화라 그래서 연습하다 지치면 대충 주요 문제만 시험 나올 만한 것들 예측하고 앉아있는 거죠. 고등학교에 가면 출제하는 선생님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멍청한 게 이 기출 유형 패턴을 파악하기보다는 뭐 간단한 거 있어요. 선생님이 어느 문제집을 보는지 그런 문제집을 보고 있다면 그 문제집을 또 다 풀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예상하셔도 되는데 그냥 우리 선생님 이런 거 안 낼 것 같고요. 이런 거 낼 것 같고요. 제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런 거를 보면 좀 가짜 않고 하찮습니다. 정말 알고 계셔야 돼요. 뭔가 본인이 전문가인 흉내를 내는데 네 인생에서 너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네 인생에 너는 방해물입니다. 루틴이 없잖아요. 루틴이. 근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절대로 중위권에서 상위권으로 못 올라갑니다. 위대한 공부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단지 엄청난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인 기초 위에 서 있는 자들만 존재하는 거지. 기본기에 충실하셔야 돼요.